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가장 큰 계기가 저희 딸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내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엄마니까. 아이를 이제 케어.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이 사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시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전통자수를 시작한 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자 운명이자 그렇게 되면서 뭐 빠져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뭐 전통자수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한 1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새로운 걸 뭔가를 하려고 나서서 둘러보다가 거기에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거에 빠져드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삶의 기반이 되는 뭔가 목적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좋아하는 거가 사람, 시간, 공간이라는 키워드였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거고 그 공간으로서 이거를 꾸미게 된 건데 그 첫 번째 단초는 사실 밑에 있는 공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재가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렇게 집에 쌓여 있는 책들 너무 많아서 많다? 하여튼 그것들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든 좀 바깥으로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 장소를 생각하다가 공간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공간하고 매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딱 뚜렷하게 이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뭐 하다 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4년도 뭐 그때쯤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이렇게 서재라는 공간, 책 있는 공간을 좀 빼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뭐 건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대략적인 그런 청사진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이게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책 읽는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적으면 실현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 약간 시크릿이 한때에 많은 그렇죠. 시크릿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뭐 학자들도 뭐 다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보이게 된 거고 이게 오픈한 거는 2021년도예요. 2021년도 8월 25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만으로 다음 달이면 이제 만으로 4년을 채우고 그때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일종의 자아실현 같은 수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코로나 때 오픈했잖아요. 그랬던 거였고 공항에서 3시간 예약하시면 6,000원 평일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3,000원 3시간 예약하면 9,000원. 근데 그거를 처음에 할 때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좀 살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곳은 호안문 서재하고 춘천의 첫 서재라는 그 기자 출신 분이 하는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을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고서 기사에 실린 걸 보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저하고 맞는 거는 이런 거죠. 기왕 책으로 책장이 가장 비싼 벽지라고 그러잖아요. 기왕 비싼 벽지 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책을 꽂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뭐 다 연인원을 카운팅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카드 발행해 드리잖아요. 카드 발행해 드린 분만 800여 분 되세요.
그러니까 4년 동안 800명이면 1년에 200분 정도가 오시면 순수하게. 근데 그분들이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분이 카드 하나, 그러니까 두 분이 카드 하나 그쵸, 발행하거나 또 이제 여러 명이 오시면 그쵸. 10명이 카드 하나 발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외벌이로 하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본인의 삶을 완전히 뭐랄까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어떤 뭐이 동네에 다운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자주 오게 됐고 근데 커서도 결국에는 해외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여기로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네를 온 거고 지금은 뭐 잘 적응하고 그거 덕분에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그냥 버티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해요. 사실 제가 한번 오시면 그래도 평일날 6천 원은 받잖아요. 물론 뭐 떼고 못 떼고 하면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책 한 권 팔아가지고 6천 원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에 한 권 사지 안살 정도만 공간에서 하는 거고 그런 이제 뭐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없진 않았지만 계속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쌓이더라고요. 차곡차곡. 요즘에는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그냥 기본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우면 거기서 살잖아. 저 또. 예. 끝에 이제 살던가 뭐 지하철 맞아요, 그런 하는데 그걸 다 분리하신 이유는 네. 특별히 있나요? 여기서 거주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불리한 이유는 그 기획 단계부터 있었어요. 분리하는 게. 그러니까 운동을 억지로 하는 건 되게 힘드니 아 그런 다양한- 의미? 네. 그런 의미로. 네,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여러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 다니면 옆에 만약에 집이 있다 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냐 회사로서의 기능을 하냐 또는 집에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해보면 전 같이 살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게 집이냐 회사냐. 그거 진짜 경계선 없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5분 거리, 3분 거리에도 살아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이렇게 뭐 얼마 전에 맞아 지지난주가 강연 요청이 있어서 조그만 강연을 했는데 거기 출판사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10분 정도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서울국제도서관 참여한 출판사였는데 뭐 굿즈라든가 이렇고 다 거기만 사람들 모여주고 20대 여성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저는 그것도 다 좋던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좋냐. 저는 누가 그냥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걸로 해서 저 해변가에서 수영복 입고서 책 들고 딱 찍은 사진도 전 좋아 보이더라.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꼭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해요. 어쨌든 우리가 저희 체력을 늘리더라도 처음에는 5kg 들었다가 그다음에 10kg 들었다 그다음에 20kg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들을 어떻게든 낮춰놔서 진입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거기서 또 각자의 취향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현대문학도 저는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되게 괜찮은 작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기존의 독자들이 많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들 그죠,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 계속 그 지방에 강의를 다녔잖아요. 가면서 그러니까 강의가 늘면 늘수록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뭐 빼박이다 요즘 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은 사지 않는다. 사람들은 책을 사지 않는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네. 완전히 그거는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독자들을 만나면서 더 확실해졌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책이 한정돼 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거의 추리? 뭐 추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친구들, 30대 뭐 많아야 30대 중반 뭐 이 정도인데 그들도 딱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읽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책들은 거의 그냥 죽은 책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2달 남짓을 몇 군데의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좀 약간 절망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렇죠. 나 뭐 읽으면 좋을까요?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누군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으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해주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계속 이 글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책이 팔리지 않는 일 때문이죠. 책을 진짜 안 사요. 그렇죠. 네, 맞죠. 진짜 안 사요. 정말. 책 사는 사람은 몇몇 그 굉장히 극소수의 정해져 있어요. 헤비 네. 리더들이 맞아요. 네. 하는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갖춰 나가느냐. 관건이죠.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의욕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고민도 아니라 그냥 생활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운영을 해보자 하고 있고. 아니 뭐 최근에 경제경영 벽돌책 읽기 독서 모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무료로 그냥 와가지고 하는 거고 한데 느슨하게 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제가 레이 달리오를 좋아하거든요. 영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라이브 그리시는 거. 이거는 저기고 메모고, 여기에 이제 library with you.co.kr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잖아요. 여기 뭐 반환실도 있고 이것도 있고 누군가의 서랍장 전시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북클럽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기에 쏟는 시간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포트폴리오 매니지를 하는 거죠,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잡인 거고, 조금 이쪽에 생활하면서 검사를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 해요. 근데 ESTJ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MBTI 검사하면 나중에 척도하면 이렇게 ESTJ 이게 표현하는데 이 중간에 점 표시하시잖아요. 근데 E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E가 있고 I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으면 여기서 가운데? 한 클릭 왼쪽에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도 약간 S 쪽에 치우쳐 있어서 S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고, TJ만 강해요. TJ는 극 TJ.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 이제 그 검사하고 나서 그 검사 주관한 하여튼 심리 상담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죠.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는 그거였었어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이성향으로 보여지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 갈 곳이 있다라는 게 안정감을 주고, 저희 이제 아내가 전통자수 작가이라서 작품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편안해져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 거야? 물어봐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요즘에 이제 뇌신경과학으로는 그런 것들이 왜 심리적 안정감, 치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잘 밝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해소하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10개월을 하고 1년 하고 2년 하면 이걸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 이제 이 큐브도 제가 이제 찾아내서 이 큐브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큐브 여기다가 붙여갖고 여기다 올려놓자 해가지고 이게 그 간판이 이게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프랑스 자수 이제 처음 시작했던 네. 첫 작품. 네네네. 자수를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처음에 시작은 다른 거였잖아요. 프랑스 자수였잖아요. 네네네네. 물론 뭐 기법이 같다고 하시니까 네네네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전통으로 옮겨간 이유가 있을까요? 프랑스 자수는 제가 한 6개월? 4, 5개월 하고 나니까 너무 단순하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더 이상 뭐 할 게 없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수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얘를 이게 너무 단순한 느낌. 이게 다 하겠는데 이게 별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고민할 때 제가 이제 저 수묵화 표현하는 저 작품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 프랑스 자수로 한국적인 거를 표현하는 저 수묵화 자수하는 거를 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진짜 운명적으로 거기 가는데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제 자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수 수업을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거를 못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니야, 나 오늘 자수 수업이 있어서 자수 수업을 가야 돼. 그 융통성이 없는 건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이제 찾게 된 건 거죠. 자수까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럼 오늘은 그냥 자수 빠지고 거기를 가자. 자수 박물관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가는 순간 거기가 이제 박을복 자수 박물관이라고 이제 동양 자수 하시는 선생님 따님이 하시는 그 박물관인데 거기서 그 자수 작품들을 보고 보자마자 가슴이 너무 방망이 들이치듯이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렇게 들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 자수가 조금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느끼고 네. 전통 자수는 또 뭐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수 기법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동서양의 차이가 네. 뭐가 있길래 네. 훨씬 더 구현할 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건지 어. 면을 채우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크레놀린도 이제 해 봤었었는데 크레놀린도 꽤 프랑스 작품치고는 이제 저런 작품보다는 조금 있는 건데 재미는 있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냥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냥 이게 뭐지라는 물음표가 그냥 들었어요. 뭐지? 그렇게 들었는데 전통 자수는 이제 배우러 가봤더니
그러니까 전통 자수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만나고 이제 배우러 갔을 때 충격적인 게 시를 밖에서 이게 그러니까 규격화돼서 그 공장에서 마련돼서 나와서 하는 시를 살 수가 없다는 게 일단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이제 그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문제다 그런 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그 프랑스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은 걸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냥 뭐 시를 세 올, 여섯 올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쓱 하는데, 전통 자수는 오로지 한 올의 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굵게 표현하자 그러면 그 얇은 시를 굵게 꼬아서 한 올로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작품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단어가 뭐였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네네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너무 좋은 건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다 너무 좋아서 끝내고 나면 너무 좋다가 되는 건 거예요.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없으신 거예요? 뭐 작품을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금 큰 작품들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작품이 아주 많지는 않는데 한 번도 작품이 마음에 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천에 실크실을 사용하는데 그 느낌 자체도 너무 좋은 건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좋은 건 거예요. 이거 색깔을 새로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색채에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 수업도 들으러 갔어요. 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원데이 클래스도 들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좀 하고 나서 저는 조금 약간 쨍한 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워낙에 다양한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색이 들어가는 작업에서는 그 갈색 계열 애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갈색이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다 섞으면 갈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들어갈 때는 그 갈색 계열 애들을 넣어줘서 하나하나 포인트 넣어줘야지 얘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애들을 이제 조화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실크의 품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옛날 선생님들 실 보면 반짝거리지가 않아요. 퀄리티가 낮아서. 맞아요. 나 저기 보니까 되게 탁해갖고 네. 실 차이 많이 난다. 많이 나요. 느꼈어요. 네. 많이 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물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리를 하면 재료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나는 실이 이게 되게 궁금한데 왜 이렇게 얘가 뻐덕하며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하면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거를 알아내는 또 재미도 있는 건 거예요. 얘를 끓이지 않고 물에만 담갔을 때는 그 색깔, 그러니까 진짜 나오는 색깔을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팅 자체도 염색인 건 거였죠. 전 세계에 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동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수가 조금 알려져 있고, 일본 자수가 서양인들이 일본 자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국 자수, 일본 자수, 한국 자수가 조금 다 달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전통 한국 자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진짜 세계 자수를 비한다 그러면 그 전통 자수가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일본 자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거의 그 카운티드 스티치처럼 약간 그렇게 자수를 놓는 게 있어요. 구멍에서 구멍으로 가는 막 이런 게 있어서 보면 별 느낌이 안 들어요. 느낌이 안 들고, 중국 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뭐 종류가 많고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또 색감하고 좀 다르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나라 그 유물들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하고 좀 느낌이 달라서 하여튼 아름답거든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고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같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뭐 그냥 서바이벌 잉글리시 정도는 제가 하지만 또 이걸 스티치를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그냥 프롬프트로 그냥 영어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지만 제가 외국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를 내가 그냥 정말 유창하게 그냥 정말 설명을 하고 한국 자수 이게 좋은 거를 내 마음을 정말 필링을 그냥 정말 유창하게 그냥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영어 낭독하는 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책으로 2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게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제 성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CNN 같은 거 들으면 충분히 걔가 막 이제 다 들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이제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쯤 들어가서 한 달에 한 권씩 매일 낭독을 해서 그 단톡방에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집에서 한 15분, 20분 정도씩 이제 매일 그 영어책 읽어가지고 낭독하고 올리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거 요즘에 제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좋아해서. 그래서 정말 영어로 제가 외국 사람들을 줌에서 가르치는 거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영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유창하게 되면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스페인 사람들 지금 남미 사람들의 K컬처 열풍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는 영어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페인어도 할 수 있어서 남미 사람들하고도 제가 스페인어로도 간단하게 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외국어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공학을 제가 했기 때문에 또 실염색을 한 것도 있고 이어서 이것들이 다 연결을 시켜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외국 사람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글로벌 반하실. 그리고 영어 이제 전통자수 책을 영어 버전으로도 한 2권 정도 이렇게 그냥 그것도 2권씩 해나요? 기초하고 중급하고 저기 그 중국 사람 롤 모델 있잖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 원대한 꿈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인사를 좀 하자면 앞으로도 그 여태까지처럼 한 번씩 하루에 한 몇 번씩 마주쳐요. 온라인상에서 반하실도 자주 마주치고 내 곁에서도 뭐 계속 마주치고 마주칠 때마다 감탄하고 또 뭐 응원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배 아프고 뭐 이런 그러고 있는데 그 변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좀 약간 대리만족 하겠습니다. 아이고 작가님들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시는데